혹시 아침에 일어나고 처음 30분 동안의 행동이 하루 종일 혈당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친구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뇨를 가지고 있고 60세를 넘기셨다면 이 영상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혈당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내용을요. 나이 들어 당뇨를 앓는 것 중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의사 말대로 다 하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식단도 조심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기를 보면 당장 창밖으로 던지고 싶을 정도의 숫자가 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로 당뇨 새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느라 몇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처럼 그래엄 나이 든 이들에게는 이 호르몬들이 간에서 추가로 포도당을 분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이 아침부터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60세 이상 당뇨 환자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한 끝에 저는 이 새벽 현상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침 습관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힘든 운동도 아니고 복잡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 루틴도 아닙니다. 단 30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5가지 습관인데 이걸 지키면 아침마다 롤러코스터 같던 혈당 수치가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경험과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갑시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60세 이상 당뇨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아침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습관들을 실천한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까지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5가지 습관보다도 더 큰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전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찾고 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습관은 활성화된 기상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습관을 실천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몇 달 전 8살 된 손녀 하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침에 좀비처럼 일어나요?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도 그럴 게 당시에 저는 아침이면 침대에 앉아 멍하니 몇 분씩 있다가 겨우겨우 주방까지 발을 끌며 걸어가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느리고 무기력한 기상이 기분만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혈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면 몸은 여전히 밤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간에서는 여전히 포도당을 계속 분비하게 돼요. 이 현상을 새벽 현상, 다운 페노메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체내 호르몬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아침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순환계를 자극하면 이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라이언 박사팀에 따르면 기상 직후 10분 이내에
간단한 움직임으로 순환을 활성화한 어르신들의 아침 혈당 수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23%나 낮았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방법이 절대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무리 없이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1, 2분 동안은 침대에 누운 채로 깊은 호흡을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5회 반복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3, 4분에는 침대 위에서 다리와 발을 움직입니다. 발목을 양방향으로 10회씩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다리마다 5회 반복하세요. 근육과 혈액순환이 가볍게 시작됩니다. 5분째에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간 휴식하며 어깨를 앞뒤로 10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막고 상체의 혈류도 활성화됩니다. 7, 10분에는 방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마치 마당을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3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걷기 하나로 몸 전체가 이제 낮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김말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실천한 뒤 아침 혈당 수치가 평균 178에서 143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약도 식단도 바꾸지 않고 오직 이 기상 루틴만 실천했는데도 말이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 하나로 코르티솔, 인슐린, 그리고 여러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고 하루의 시작을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화된 기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습관은 단 한 잔의 물로 우리 몸의 흡수력과 혈당 반응을 바꾸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스마트 수분 섭취입니다. 물 한 잔이 뭐 대단하겠냐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 마시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놀라운 차이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입에 물 한 모금 넣지 않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자기 전 물을 안 마시죠. 그러다 보면 7시간, 8시간 동안 몸에 한 방울의 수분도 공급되지 않는 셈입니다. 우리가 젊을 땐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몸이 약간이라도 탈수 상태에 있을 때 혈액 속 당의 농도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설탕 한 스푼이 물 한 컵에 들어간 것과 반 컵에 들어간 것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달게 느껴질까요? 맞습니다. 물의 양이 적으면 같은 양의 당도 훨씬 진하게 됩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당 측정 수치도 자연스럽게 더 높게 나옵니다. 임상 내분비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고령자 중 아침에 가벼운 탈수 상태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15, 30mg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마를 때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몸의 리듬에 맞춰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 수분 섭취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활성화 물 한 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핸드폰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왜 실온이냐고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기를 갑자기 움츠리게 만들고, 뜨거운 물은 다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어요. 실온의 물이 가장 부담 없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맞춤 수분 공식.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몸무게 kg를 35로 나눈 값이 하루 섭취 권장량 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면 하루에 2L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 25% 정도를 기상 후 30분 안에 마셔야 해요. 즉, 아침 첫 30분이 수분 흡수의 골든 타임인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전략. 첫 잔은 기상 직후, 두 번째 잔은 기상 활성화, 루틴이 끝난 직후 약 10분 뒤, 세 번째 잔은 아침 식사 15분 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흡수력 부스터. 첫 번째, 물 한 잔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면 세포가 물을 더 빠르고 깊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상호 어르신은 이 스마트 수분 섭취 루틴만 실천하고도 아침 혈당이 165에서 141로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오후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아침에 제대로 수분을 공급하면 가는 당을 더 잘 처리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며 혈액은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 부담도 줄고 당뇨약의 흡수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에 기름칠을 해주는 행위인 셈입니다. 물의 힘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에 소개할 습관은 매일 드시는 그 아침 식사와 관련된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순서와 방식으로 당을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전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가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나는 나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현미 시리얼에 저지방 우유 오렌지 주스 한 잔, 설탕 안 넣은 잼을 바른 통밀 식빵, 그리고 무설탕 커피. 겉으로 보면 꽤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식사 후 1시간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기 시작했고 저는 왜 그런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탕은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설탕 자체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질과 순서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 식빵 주스 같은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단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단숨에 폭등시키는 구조죠. 특히 우리처럼 60세 이상인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혈당이 급등하고 그걸 조절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 협회 ADA는 노년층을 위한 아침 식사 전략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침 혈당 조절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전략적인 아침 식사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3조 3쇼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40%는 고품질 단백질 3점, 건강한 지방 3%는 저혈당 지수 GI의 복합 탄수화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단백질 먼저 수분, 항상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계란 2개를 올리브유에 구워도 좋고, 무가당 두유 1잔, 저지방 치즈 1조각, 혹은 아몬드, 2큰술도 괜찮습니다. 왜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후 들어올 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췌장을 미리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2단계. 섬유질과 지방, 다음 5분 단백질을 먹고 5분 후 이제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4개, 물에 불린 치아씨드 1큰술 데친 시금치 1줌, 혹은 코코넛 오일 1스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조합은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방지해줍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마지막 5분. 이제 진짜 배가 고프다면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추가하세요. 통곡물 식빵 1조각, 씨앗이 보이는 진짜 통밀 무가당 귀리 반 공기, 혹은 작은 녹색 사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3가지 예시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옵션 1. 한식 스타일 계란 2개, 펼수 데친 시금치 1접시, 펼수 현미밥 반 공기. 탄수화물 20g 이하 옵션. 티 간편 스타일 무가당 두유 1잔, 펼수 아몬드 1큰술, 펼수 딸기 1줌. 탄수화물 15g 이하 옵션. 3. 한국식 전통 스타일 계란 부침 플러스 구운, 김 플러스 잡곡밥 3숟갈. 탄수화물 18g 이하 대전에서 사시는 65세 이순자 어르신께서는 이 전략적인 식사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식후 혈당이 195에서 135로 내려갔고, 무엇보다 오전 11시쯤 찾아오던 단음식 당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흐름에 맞춰 식사 순서를 조절하면 몸이 음식을 훨씬 더 똑똑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췌장을 준비시키고, 지방과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추며,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와서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처리됩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식사를 아무리 잘해도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마트한 혈당 체크 방법과 숫자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진짜로 몸의 신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4번째 습관은 스마트한 혈당 측정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혈당을 재보셨나요?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측정하셨나요? 그 수치를 보고 어휴, 또 높네 하고 한숨만 내쉬고 그냥 혈당계를 덮어버리신 적 없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에피식 90대로는 200이 넘는 숫자를 보면 속이 상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 몸이 날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내분비 전문의 김윤호 박사님은 12살부터 당뇨를 알아오며 자신의 몸을 실험실 삼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혈당계는 당신을 혼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가장 친절한 안내자이자 몸이 보내는 신호 번역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체 혈당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몸의 목소리를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혈당 지도 만들기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몸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래는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스마트 혈당 체크 루틴입니다. 1단계 기상 직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을 측정합니다. 이건 기초 혈당으로 몸의 기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때 꼭 함께 기록해야 할 것 정확한 시간, 전날 수면의 질 몇 시간 잤는지, 푹 잤는지, 기상시 기분 피곤한지, 개운한지, 몸에 통증은 없는지. 2단계 10분 후, 활성화 루틴 후 가볍게 몸을 풀고 일상 준비를 마친 후 다시 한번 혈당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수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올라갔다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일 가능성 유지됐다면 비교적 안정된 컨디션 내려갔다면 순환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수분 섭취 15분 후 온도 맞춘 물 한 잔 소금과 레몬 한 방울 포함을 마신 후 15분 후 다시 측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놀라십니다. 단순히 물만 마셨을 뿐인데 혈당이 15, 20이나 내려갔어요. 수분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간과 신장을 활성화시킵니다. 4단계 아침 식사 1시간 후 이 수치는 식후 혈당 반응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의 아침 식단이 당신의 몸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때도 그냥 숫자만 기록하지 마시고 함께 적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내용 순서, 양약 복용 시간과 종류 스트레스 여부, 오늘 특별히 걱정되는 일, 전날 밤 식사 시각 및 내용.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놀라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항상 아침 혈당이 20, 30 높다. 밤 9시 이후에 먹은 날은 아침 혈당이 들쑥날쑥하다. 스트레스 많은 날은 식사 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스스로 몸의 흐름을 읽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스마트 혈당 지도를 어떻게 매주 요약하고 활용해서 자신만의 예방 전략표를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과 함께 대화하며 매일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5번째 습관, 아침의 평온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습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제 아침 혈당 수치는 마치 복불복처럼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느 날은 140, 다음 날은 180, 또 어떤 날은 220. 분명히 전날 먹은 것도 같고 약도 잘 챙겨 먹었고 특별히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대를 다니는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침 혈당이 높았던 날이 걱정이 많았던 날 아닌가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간 신경 써서 확인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걱정이 많았던 날은 어김없이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 후 찾아보니 스트레스와 아침 혈당 사이에는 명확한 과학적 연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저장된 당을 풀어버려서 결국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걱정이 곧 당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미국 스탠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루틴을 실천한 60대 이상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혈당 수치가 25% 낮고
하루 변동폭도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평온 습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분들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쉬운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4-4-6 호흡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 호흡을 8회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차분해집니다. 둘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바디 스캔입니다.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내 몸을 느껴봅니다.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풀어주고, 어깨에 긴장이 있으면 숨을 들이마시며 괜찮아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훨씬 이완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감사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막연한 가족 말고 오늘 아침 다리가 안 아픈 것, 따뜻한 차가 있다는 것, 손주의 안부 전화 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용인의 71세 이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당이 160이던 아침이 요즘은 130대예요. 무엇보다 하루가 마음 편하게 시작되니 다른 것도 자연스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는 아침에 혈당이 오르기 전에 그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치 불씨가 커지기 전에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식을 줄이고 움직임도 많아지고 내 몸의 신호에도 더 민감해지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 5분 루틴으로 당신의 하루를 다시 디자인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겁니다. 이 영상의 이 시점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심 어린 긍정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건 수십 년간 제 스스로 당뇨와 싸우며 이 5가지 습관을 일일이 실험하고 조합해보면서였습니다. 게다가 500명이 넘는 당뇨 어르신들의 사례를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공통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습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을 실천하는 순서와 각 습관 사이의 간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을 먹기 전에 운동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각 습관이 가진 효과가 서로 충돌하거나 심지어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처럼 세세한 루틴까지는 알려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언제 하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혈당 조절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의 완벽한 순서표를 공개해 드릴게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해도 당신의 아침 혈당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작은 변화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 지금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번호를 적어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궁극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을 실천하는 순서입니다. 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공장에서 부품 끼우듯 순서 없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이 다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교하고 민감한 생물학적 시스템이죠. 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습관의 조합과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먼저 마셔보기도 하고, 운동을 먼저 해보기도 하고, 혈당 측정을 아침 식사 전후로 달리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수치가 최대 40mg/dl까지 차이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을 설계하는 최적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70세 이상 당뇨 환자 500명 이상과 함께한 연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방식입니다. 1, 2분 조용한 호흡으로 깨어나기.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6호흡을 8회 반복합니다. 이 짧은 호흡이 당신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첫 열쇠입니다. 3분. 첫 번째 혈당 측정.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혈당을 측정하세요. 이 수치가 바로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4. 13분 부드러운 몸 깨우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통해 순환을 돕습니다. 이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14분 첫 번째, 수분 섭취 운동이 끝나자마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 몇 방울을 섞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때 몸은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18분 두 번째 혈당 측정. 이제 물과 움직임 호흡의 효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측정해보면 변화가 보일 겁니다. 19. 24분 몸과 마음의 정리 스캔 명상과 구체적인 감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몸의 긴장을 스스로 풀어주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2부 오소 27분. 두 번째 물 한 잔, 이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물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이 수분도 소중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8. 42분 전략적인 아침 식사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섬유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43분 마지막 혈당 측정 식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후. 이 수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왜 이 순서가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움직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수분은 세포 기능을 개선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혈당 급등을 막고, 마지막 식사는 이미 준비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74세 김경수 어르신께서 이 순서를 따라 한 달간 실천하신 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냥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 혈당이 175에서 140으로 내려가고 매일 불안정하던 수치가 이제는 안정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습관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습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침의 하모니입니다. 그리고 이 하모니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기분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삶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 번호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루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의식 있는 기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말고 4-4-6 호흡을 8회 반복하면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기초 혈당 측정입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진짜 기초 수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기상 운동입니다. 10분 동안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깨우고 몸을 하루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한 수분 보충입니다. 미네랄 소금과 레몬을 넣은 첫 번째 물 한 잔. 이게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째 혈당 측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는 귀중한 힌트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이완입니다. 몸 전체를 천천히 스캔하면서 긴장을 풀고 작지만 구체적인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이 하루 전체의 정서를 다르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추가 수분 보충입니다. 이번엔 그냥 맑은 물 한 잔. 이제 몸이 충분히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죠. 여덟 번째는 전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복합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홉 번째는 최종 혈당 측정입니다. 아침 식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후에 혈당을 재면 오늘 아침 루틴이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45분. 단 45분이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당뇨 수치를 오후에 갑자기 올리는 의외의 실수 한 가지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병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아침 루틴 5가지는 당신이 다시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온하고 안정적인 수치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